CJ 제일제당도 내일부터 편의점 참기름과 식초, 맛술 가격을 올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도 산지에는 내일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희수였습니다. KBS 똑같은 소나타 자동차를 만들더라도 현대차 본사 공장에서 일하는지 아니면 부품 협력 업체에서 일하는지에 따라서 임금은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이런 현실을 모르지 않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눈 감습니다. 그래서 귀족 노조라 부르는 겁니다. KBS 노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열악한 외주 제작업체들 현실을 알면서도 경영진과 타협해서 눈 감고 있다는 점에서 귀족 노조라는 말 들어도 쌉니다. 노동자들 간 연대가 생명인 노동조합이 변질됐다는 부분 저도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화물차 기사가 귀족일까요? 정말 화물차 기사들이 소득 상위 10%의 기득권층인가요? 오늘 열린 화물연대와 정부 간 2차 협상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타협하지 않겠다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하자마자 결렬됐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면 시속 100km로 달리던 화물차는 졸린 눈을 부비면서 150km, 200km로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안전운임제라는 이 제도를 도입했을지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공부법,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총 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내가 경제스타 K 12월 9일까지 사연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사연은 홍사원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좀 미안하게 됐다고 말했지만은 이 채권 시장 여전히 지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 경제 전문가들은 회사채 시장 불안이 이 금융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고요.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날이 엄청 추워졌어요. 예, 많이 춥더라고 하다 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김 교수님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예, 건강을 잘 유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먼저 미국부터 가볼게요.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가 제가 듣기는 그렇거든요.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당분간 이거 생각하지 마라. 내후년에나 이거 가능한 얘기니까 그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이렇게 들렸거든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 교수님은? 예,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고용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이거든요. 예. 아직까지 고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탄탄해요, 고용은. 예, 그리고 물가는 좀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지만은 지난 9월, 10월 소비자 물가가 아직도 7%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연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인데 물가가 높으니까 예. 금리 내릴 수가 없다. 물가가 2% 될 기대가 형성될 때까지 예. 금리 계속 올리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생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내릴 것 같아요, 금리를? 금리를 내리지는 아니더라도 예. 저는 올 12월 FOMC 이제 원래 한 번 남았는데 한 번 금리를 인상하고 예.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다. 아, 더 올리진 않을 거다? 예, 그만큼 미국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거죠. 예. 예,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뭐 11월 고용 통계가 발표되거든요. 예. 이 고용 통계가 어떻게 될 것이니까. 예. 예,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미국 고용이 한 29만 개 증가했는데요. 예. 이번에 그 20만 개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예. 과연 그 20만 개가 증가할 것인가. 예. 그 이외에도 고용이 계속 증가할 것인가. 예, 저는 최근에 미국 일부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거든요. 뭐 아마존, 애플 줄이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예, 실제로 좀씩 줄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빠르면 12월 내년 뭐 1, 2월 가면서는 고용이 줄어들 거라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늘 이런 거 연준 위원들이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 데이터 고용 데이터를 보면은 뭐 지금까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소위 예. 매파라고 그러죠. 예. 이런 분들 생각도 좀 바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은 연준이 그야말로 지금 예측 못했다고 해서 파월 의장도 그렇고 맨날 욕먹고 있는데 예. 이렇게 금리 인하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지금 계속 금리 지금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해요 그러면은? 시장 컨센서스는 또 다르거든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8개 IB가 최근 미국 경제 전망한 거 보니까 투자은행들이. 예. 내년 미국 경제 성장이 0.2%로 성장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더 낮췄네 그러면. 예, 계속 낮추고 있어요. 예. 예, 그만큼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 나빠진다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실업률이 지난 9월에 3.5에서 10월에 3.7%로 올랐는데요. 예. 실업률 통계도 중요한 통계인데 이번에도 과연 얼마나 나올지 11월 통계가 기대가 되는데요. 예. 이 실업률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미국 사람들 그 저축률이 가계 저축률이 지난 9월 보니까 3.1%까지 떨어졌어요. 예. 이 3.1% 저축률이 그 수치로 보면은 2007년, 2008년 그때 미국이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수준이에요. 예. 그동안 미국 사람들이 정부가 돈 준 돈, 모아둔 돈을 다 써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축률이 낮아지고 쓸 돈이 없으니까 예.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실업률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물가는 오르는데 뭐 고용도 좋고 그래서 계속적 금리 뭐 매파 발언이 많이 나왔는데 예. 앞으로 이런 고용 통계가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은 예. 뭐 이런 분들 생각도 금리 계속 올리겠다 이런 분 생각도 제가 보기에는 좀 변할 것 같아요. 아. 물론 시장 컨센서스는 이번 12월 FOMC에서 지금 미국 연방기금가 3.75에서 4%거든요. 예. 0.50%포인트 올릴 것이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0.25씩 두 번 올리고 한 5%대에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시장 컨센서스예요. 예. 그런 기사들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저는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4.5로만 그냥. 예, 4.5로 마무리할 끝낼 것이다. 거다? 예. 그러면 4.5로 끝난다면은 그럼 주식 막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4.5로 끝낸다는 거는요. 예. 경기가 그만큼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결정하는 게 예. 금리하고 경기 혹은 기업이익 증가율인데요. 예. 금리가 떨어지는 것보다 예.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떨어져버리면 주가가 예. 오늘 더 떨어져요. 저는 미국 주가 한 번 더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4.2%까지 갔다가 예. 최근에 그 3.7%, 3.6%까지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장기 금리는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 금리가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 낮아지거나 물가 상승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는 이미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시장 금리는. 시장 금리. 예. 근데 이것보다도 기업 이익 증가율이나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지면은 예. 주가는 한번 떨어지거든요. 예. 예, 저는 뭐 내년 1분기 초까지 미국 주가가 한 15 내지 20%는 한 번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워낙 죽을 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준 입장에서 지금 경기가 죽을 수는 것도 망가지는 것도 좀 고려해야 될 테고. 예. 물가가 지금 여전히 안 잡히는 것도 고려해야 될 테고.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고용. 예. 실업률이 그러니까 낮아지지 않는다면은 고용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면은 예. 밀고 나갈 물가를 먼저 잡아야겠다. 예. 이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고용이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예. 악화되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당장 아직까지는 탄탄한데. 예, 10월 고용 데이터, 11월 예. 고용 데이터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발표되거든요. 예. 이 고용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고용 이게 매우 데이터가 앞으로 중요하겠네. 관심사죠. 어. 예,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전망하면은 예. 뭐 11월까지 증가하는데 12월, 1, 2월 가면서 감소하게 나오거든요. 고용이 줄어들게 되면은
통화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 예. 이런 사람들 생각이 좀 바뀔 거라는 겁니다. 김 교수님은 미국 고용 이런 모델도 갖고 계세요. 예. 저는 뭐 우리나라하고 미국 주요 경제 지표에 예상하는 모델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예, 노무라 같은 데서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도 마이너스 1% 정도 나오고 있어요. 노무라는 지금 한국 경제도 내년에 1%대가 아니고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예측했거든요. 예, 노무라가 최근에 내년 우리 경제 성장을 마이너스 0.7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 뭐 전혀 불가능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한 1.2% 성장할 것이다. 지금 뭐 나온 수치 중에서 제일 낮은 수치인데요. 예. 우리 소비, 투자, 수출 같은 거 고려하면요. 마이너스 성장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김 교수님 갖고 계신 모델로 돌려보면 아까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지금 1.2% 정도 나오고 한국은 있어요. 1점이. 예. 그 노무라하고는 조금 좀 차이는 있네. 그러면. 예, 그런데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국면에서는 실제치는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당장 우리 경제가 4분기부터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번 왜냐하면 3분기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3분기는 0.3% 전분기 대비 성장했죠. 그러니까 전세 OECD 평균이 한 0.4였는데 예. 평균보다도 지금 우리나라가 예. 낮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상반기에는 좀 높은 성장을 했는데요. 예. 하반기 3분기 들어가지고 낮은 성장을 하고 있고 아마 4분기에는 지금 우리 가계 실질 소득이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덜 오르니까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가 됐고 예. 그다음에 부의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죠. 집값마저 떨어졌죠. 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예. 예,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설비 투자예요. 설비 투자. 예, 기업들 올해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지금 뭐 자금이 부족하다고 그러지만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지난 6월 말 현재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면은 941조 원이나 됩니다. 예. 대기업들이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대기업들만 얘기입니다. 대기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그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수출이에요. 예. 우리 수출이 9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는데요. 예.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고 내일 아침에 또 11월 통계가 발표되거든요. 예. 20일까지는 17% 감소했었어요. 예.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 어느가 하나 지금 증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4분기부터는 우리 경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 플러스 성장하면서 예. 한 1% 안팎 증가할 텐데요. 예. 내년 하반기에 만약 세계 경제가 더 침체에 빠지면은 예. 노무라 전망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예. 아까 사실 요즘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회사채 시장이 막 꽁꽁 얼어붙는다는 거는 대기업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주로 중소기업들 여러 예. 대기업들은 지금 돈이 남아도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돈도 워낙 많이 벌고 코로나 기간에도 돈을 워낙 많이 벌었고. 예, 예. 그럼 이 대기업들은 지금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을 예.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고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뭐 저도 뭐 대기업 사회이사도 해봤습니다만 예. 뭐 규제 때문에 투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돈이 보인다면은 예. 있는 현금 또 돈 빌려서 투자를 하거든요. 예. 근데 아직 돈이 안 보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지금 계속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돈이 없는 건 아니고 예. 지금 어쨌든 뭐 법안이 통과는 안 됐지만 국회에서 지금 대기업들 법인세 지금 깎아주는 것도 예. 투자하라고 지금 깎아주는 거잖아요. 예, 투자하라고 깎아주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세금보다는 예. 미래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야지 기업들이 투자한다는 겁니다. 예, 지금 늘 보면 뭐 세계 경제 어려워진다, 뭐 위기 온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예. 예, 대기업들도 지금 움츠려 있습니다. 예. 요새 기업들 제가 강의 많이 다니는데요. 예. 내년 경제가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죠. 지금 환율, 금리, 뭐 경기 너무나 불확실하니까 예. 좀 이럴 때는 현금을 가지고 예. 좀 기다려보자 예. 이런 식으로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재전망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이번에 경제 성장을 전망하면서 지난 8월 달에는 우리 경제가 2.1% 성장한다. 근데 11월 전망에서는 1.7%로 낮췄거든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기업들 설비 투자가 올해도 감소, 내년에도 감소. 한국은행 전망도 설비 투자가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기업들이 돈이 안 되니까 지금은 괜히 돈 써봤자 이거 돈 다 날린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꽁쳐두고 있는 게 낫다. 예. 이렇게 판단한 거라 이거죠. 예, 현금 가지고 이제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그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하여튼 국내 기관이고 외국 기관이고 다 지금 낮추고 있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무라 연구소는 마이너스 0.7%까지도 지금 예. 낮춰버렸고 그럼 이게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게 낮아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우리 경쟁 국가들도 다 그렇게 내년 경제 성장률이 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건지 다 낮추고 있어요. 다? 예. 그럼 뭐 별로 그렇게 걱정할 거 아닌가 모르겠네. 뭐 다 같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뭐 0.2% 성장한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유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예. 예, 일본 경제도 성장률 다 낮추고 있고요. 예. 뭐 중국은 당초 한 4% 성장한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최근에 예. 보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다 낮추고 있거든요. 예,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같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높아져야만 이게 서로 좀 평균이 되는 거 아닌가? 다 뭐 같이 그래야 낮아질 수도 되는데요. 있어요? 예, 그런데 과거에는 중국이 있었어요.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3% 정도 성장하고 미국이 세계 GDP의 거의 25% 차지하니까 세계 경제가 0.1%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예. 1980년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0.1% 성장에 그친 거는 그때 중국이요. 9% 10% 성장해 줍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중국이 떠받쳐져 가지고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 2009년 2010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안 간 거죠. 한국도 그때 도움을 받았다면서요. 그때 우리 경제 마이너스 성장 안 했어요. 우리 경제 0.8% 플러스 성장했거든요. 예, 그때 중국 경제 우리 옆에 있어가지고 중국 소비자들 기업들이 투자 많이 해주고 소비 많이 해주고. 그런데 문제는 그때 중국 경제가 9내 10% 성장하면서 기업이 투자를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그때? 예. 그래서 기업이 부실해졌고. 과생산이 돼버렸고. 예. 지금 은행이 부실해졌죠. 예. 뭐 여기 자주 나오는 안효 교수는 거 최고 중국 전문가인데 그때 중국 GDP 9내 10%를 시멘트 GDP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 들으시는구나, 김 교수님도. 예, 저 어디 갈 때 뭐 이동할 때 꼭 이 방송 듣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나는 것도 많이 들으세요? 안 교수한테 왜 이렇게 혼나십니까? 그러니까 다음엔 제가 한번 혼을 내야 될 것 같아. 아니, 하도 재밌게 두 분이 진행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안 교수님 말 참 재밌어요. 보면. 예, 실력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그런 분이시죠. 아니 그러면은 과거에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그렇게 이 마이너스로 가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한국이나 이런 나라 다른 나라들이 좀 이머징 국가들이 안전했던 건 중국이란 방파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그 방파제를 해줄 나라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 예. 물론 중국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낮아요.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1% 성장했거든요. 이거는 1930년 대공황 이후 마이너스 3% 성장한 건 처음이었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때 2.2% 성장했거든요. 중국이 6 내지 7% 성장해 줘야지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는데 중국마저도 그동안 7% 10% 성장하다 2% 성장률이 떨어져 버리니까 전 세계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3% 성장한 겁니다. 중국마저도 지금 세계 경제를 떠받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나쁘다. 그래서 IMF도 계속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데요. IMF가 분기별로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계속 낮추고 있는데 이번 거 발표문 첫 문장이 세계 경제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겁나네 약간.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사실 그렇게 체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아직 안 왔죠.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물 경제 침체가 아마 내년 상반기가 실물 경제는 가장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실물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건 그냥 쉽게 말해서 공장문 닫았고 실업자들 거리에 넘쳐난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많은 특히 미국은 해고가 정말 이거 영위하거든요. 미국 기업들 보니까 그 2020년 3, 4월 달에
두 달 사이에 2,200만 개 일자리를 줄여버리더라고요. 예.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두 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는 미국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하면은 또 미국 실업률이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수출이 유독 보면은 중국 수출이 유독 그냥 그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계속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지금 거의 7달째 한 9월인가 10월 한 달 빼고는 계속 지금 그 감소 세대인데 예.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럼 이 기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워낙 많고 기대는 게 많잖아요. 예, 우리 수출이 뭐 2020년에 거의 중국 비중이 한 26%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지금 23%로 비중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예. 예, 그만큼 중국이 뭐 코로나 때문에 통제하고 소비를 못하니까 예. 중국 비중이 많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럼 통제 풀면 괜찮아지려나?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 지금 중국도 시위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풀면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긴 할 거예요. 예.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 2019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예. 1만 달러 돌파하면은 과거 국가들 보면은 그 이후로 소비가 좀 됐어요. 14억 인구가 지금 소비할 여력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코로나만 좀 풀리면 이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우리 대중 수출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중국 비중이 그렇게 줄어드는데도 다행히도 지금 우리 수출 중에서 아세안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아세안 비중이. 예.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아세안 비중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11%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다가요. 예. 올해 한 19% 정도 늘어났거든요. 예, 그만큼 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빨리 성장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세안 국가들한테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수출하나요? 예전에 중국한테는 사실 중간재를 많이 수출했잖아요, 우리가. 예, 소비재죠, 전자제품 같은 거. 예, 이런 것들. 아직 그러는 나라에서는 예. 그러니까 완제품을 완제품 주로 수출하고 있고요. 중국에 우리가 수출하던 것과는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으로는 주로 중간재를 70% 이상 수출했었는데요. 아세안 국가들은 최종 소비재를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 입장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의 대체제, 대안이 되기는 좀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수출이 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중국 비중이 26에서 23%로 줄어든 가정에 아세안 비중 한 15%, 19%로 늘어났으니까 중국 비중 줄어든 만큼 아세안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 그러면 지금 성장률이 1%만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쉽게 그냥 좀 1, 2년 뒤면 풀리는 건지 아니면 내년만 곁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저성장이 그냥 계속 고착화되는 건지. 저성장이 고착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안 되는데. 우리 잠재 성장률을 제가 추정해 보니까요. 그동안 2%대였는데 이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국은행 뭐 KDI 한국개발연구원 뭐 1.7, 1.8% 성장하는 거는요. 그 잠재 성장 2% 그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성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2% 성장을 넘기가 힘든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 그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그러니까 물가를 건드리지 않고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성장하는 이상적인 성장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수요 측면에서는 홍 기자님이 말씀하신 건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한 2% 됐는데. 그게 지금 1%대로 진입하는 과정이거든요. 왜 그렇죠? 주로 노동이 감소하기 때문에요.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자본 스탁 많이 축적해 놨기 때문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한다는 거죠. 아까 한국은행이 올해도 내년에도 설비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투자에는 또 건설 투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뭐를 많이 지었죠. 집도 많이 짓고 도로도 많이 건설해서 건설 투자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건설 투자 비중이 90년대 초중반에 우리 GDP에서 30%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 15%로 많이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투자가 많이 안 되고 우리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총 요소 생산성이 개선돼야 돼요. 그래서 가끔 지난 정부 총리, 이번 정부 총리가 우리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한번 개선해 보자. 그런데
홍 기자님이 처음에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타협이 안 되고 있거든요. 생산성이 하루아침에 개선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지금 2%에서 1%로 후반으로 진입하고 있는 거다. 예.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거다. 예,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요. 예. 2008년 미국서 위기가 가지고 전 세계가 극심한 침체에 빠졌죠. 예. 2020년 코로나 때도 위기가 왔을 때 빨리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때는 돈 풀었지.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금리 0% 내리고 엄청나게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기는 회복되는데 정부 부채가 늘었고요. 예. 기업 가계 부채가 나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은 전부 늘어버렸어요. 예. 이거 다음 뭐 내년 경기 침체가 오면 정부가 돈을 쓰기는 쓸 겁니다. 근데 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예. 많이 못 쓰고요. 예. 통화 정책은 별 효과가 없는 정책일 거라는 겁니다. 지금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높으니까 예. 금리를 경기가 나쁘도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금리를 내리더라도 가계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예. 소비 투자가 별로 안 늘어날 거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 세계 경제가 상당한 침체에 빠지는데 과거에는 이런 정책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회복됐는데 예. 내년 하반기 회복되더라도 예. 정책 수단의 한계 때문에 세계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에 그칠 거라는 겁니다. 물가는 높은데 성장은 안 되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예, 지금 뭐 부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예, 사실 저 미국 경제가 3분기에는 플러스 성장했습니다만은 예.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예. 그런데 물가는 뭐 8% 넘었으니까 예.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예. 예, 그런데 미 연준 의장이나 뭐 재무장관 이분들은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 그랬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내년 상반기 가면 소비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고용도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로 다시 돌아서고 예. 물가는 뭐 떨어져 봤자 5, 6%일 거거든요. 예. 그러면 뭐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아, 미국도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가고 당연히 다른 나라도 한국도 그럼 그 단계로 접어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리고 그러면은 김 교수님 예측으로는 12월에 다음 달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0.5%포인트 정도 올려서 한 4.5% 만들어 놓고 예. 더 이상 올리진 않을 것이다 했잖아요. 예, 예. 뭐 시장에서는 뭐 5.0에서 누구는 7%까지도 예, 예. 뭐 예측은 하던데 예. 4.5%에서 만약 중단한다면은 예.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거죠. 예. 왜냐하면 미국이 그 금리 인상을 거기서 중단한다면 이미 저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달러 가치가 달러 지수 뭐 선진국 통해서 115까지 갔던 게 예. 지금 106으로 떨어졌어요.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 원화 환율도 1,430원까지 많이 갔다가 내려갔어요. 예, 제가 몇 달 전에 그때 1,400원 넘었을 때 이 방송에서 1,280원까지 연말에 떨어집니다. 그러셨어요. 예, 예.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안 예.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지금 1,310원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법사 타이틀 하나 다루셔야겠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런데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 수입 물가가 예. 싸지니까 예.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금리를 안 올려도 되는 거죠. 물가가 자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수입 물가가 떨어지고 예, 예. 우리도 경제 성장 마이너스 성장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 기준금리 3.25%인데요. 예. 저는 이제 많이 올려봤자 예. 3.50%. 뭐 저는 뭐 제가 만약 금리를 결정한다면은 3.25% 이제 다 올렸다. 더 이상 안 올려요 그러면은? 예, 저는 뭐 근데 우리 시장 금리가 한국은행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예. 10년 국채 수익률이요. 예. 지난 10월 달에 4.6%까지 올랐어요. 예. 예, 그런데 최근에 3.6%까지 1%포인트나 한 달 사이에 떨어져 버렸거든요. 예. 이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예.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떨어질 것이다. 시장이 이렇게 기대한 거예요. 그걸 예고해 주는 거라 이거죠? 예. 그리고 제가 시장 금리하고 기준 금리와 인과관계를 구해 보면요. 예.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를 설명합니다. 예. 시장 금리가 먼저 올랐고 뒤따라 기준 금리 올랐고 시장 금리 떨어지면은 기준 금리도 뒤따라 인하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기준 금리도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이유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궁금해지네. 한번 제가 보고 예. 맞으면은 영익법사님으로 모시는 거로. 지금 채권 시장은 이게 안정된 건지
이 국채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좀 그 안정되는 것 같은데 회사채는 여전히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원래 3조 원 규모로 채권 안정 펀드 금융기관들 이제 좀 조성해라.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좀 도와줘라. 회사채 좀 사줘라 해서 3조 원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 다 썼는지 5조 원을 더 추가로 좀 조성해라. 이렇게 정부가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회사채 시장은 여전히 그러면 여기가 아직도 안 풀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거죠? 예, 회사채 시장은 전혀 안 풀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회사채 뭐 수익률이라고 시장에서 발표하는 거는 예. AA 마이너스 등급 회사채는 다 등급이 있거든요. 예. 그게 5.5%에서 예. 뭐 국채 수익률은 떨어졌는데 안 떨어지고 있고요. 예. 특히 그 BBB 마이너스 예. 뭐 이거는 11.5%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회사채 시장은 예. 아직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예. 예, 그래서 저 기업들이요. 뭐 제가 아는 상당히 좋은 기업들도 요새 회사채 발행을 못 하고 있어요. 수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지.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발행을 할 텐데.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예, 채권 안정 펀드라도 5조 원을 더 모집하겠다, 모아야 되겠다. 예, 그러면 저 금융회사들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돈이 좀 부족한 금융회사들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2조 5천억 절반을 예, 지원해 주겠다. 이 지원이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예,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2조 5천억을 빌려주겠다. 예. 좀 말이 좀 약간 어려운데 예. 채권 안정 펀드라는 게 그러니까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들이 시중은행들이나 증권사들이 좀 큰 데서 이 펀드 형식으로 한 5조 원을 만들어서 예, 그렇죠. 그거로다가 좀 안 팔리는 회사채 좀 사줘라. 예, 그렇습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 정부가 사주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성격은 좀 민간이 좀 금융회사들을 모아서 예. 채권을 사지만은 예. 예, 정부가 이제 총괄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큰 금융기관들이 5조 원을 아무리 여러 개 금융기관들이 그 조성한다 하더라도 당장 돈이 없으니 예. 한국은행이 5조 원 중에서 2.5조 2조 5천억 원은 예. 한국은행이 좀 빌려줄게. 예, 빌려줄게.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 돈 가지고 채권 안정 펀드에 내라. 예. 그럼 빌려주면은 그거는 한국은행은 지금 사실 금리 어쨌든 더 이상 안 올릴지 올릴지 모르겠지만은 긴축 정책으로 좀 통화 방향은 잡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돈을 빌려주는 건 시중은행에 돈을 풀겠다는 거잖아요. 예. 옛날에 얼마 전에 영국이 그랬듯이 예.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괜찮은 건가? 그래서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두 가지거든요.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에요. 예. 그걸 이제 동시에 달성해야 되는데 물가는 높은데 금융시장은 불안하니까 참 한국의 입장이 곤란하죠. 그런데 당장 저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금융 안정에 신경을 쓰고요. 우선은 돈을 풀어주겠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행이 채권시장 안정 지원을 하면서도 그 공문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RP 매각을 통해 가지고 환수하겠다.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가지고 또 환수하겠다. RP라는 거 환매 조건부 그러니까 다시 갚는 거. 그렇죠.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은행에다 팔고 돈을 환수하겠다. 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돈을 메꿔주고 그래서 은행 같은 데로 계속 그 돈이 들어오거든요. 요새 은행이 그 5% 금리 주니까 은행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은행은 돈이 남아돌 거 아니에요. 그 남아도는 돈을 다시 조만간 환수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2조 5천억을 풀었다가 다시 걷어들이겠다. 이거 아마 보면서 콜금리를 한국은행이 아주 그 지켜볼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인데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콜금리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콜금리랑 은행끼리 이제 빌리는 금융회사들이 돈을 빌려주는데요. 이게 지금 3.25%가 기준인데 이게 3.25%를 훨씬 더 넘어서 버리면 한국은행이 한수 못 하죠. 오히려 돈을 더 풀어야 되죠. 콜금리가 더 높아지면 은행 간 돈 빌리는 금리가 더 비싸지면. 그런데 3.25%나 유지하거나 이건 밑으로 떨어지면은 풀렸던 돈을 금방 다시 뭐 RP 매각, 그다음에 공개시장 조작 이런 것을 다시 환수하게 됩니다. 그럼 한국은행이 돈 그 2조 5천억을 은행 금융기관들한테 그 채권 안정 펀드 조성하는데 빌려준다고 했잖아요. 빌려주는 게 얼마 동안 빌려주는 거예요?
보통 7일인 경우가 많아요. 7일? 예, 일주일? 7일, 일주일 아, 그렇게 정도. 짧게 빌려줘요? 예. 뭐 이제 뭐 시장이 어려워지면 이게 또 기간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가 있지만은 예. 보통 한 7일 정도 뭐 아니 7일 정도 빌려줄 거면 은행들이 그냥 자기 돈 하지 못하러 한국은행에서 빌려서 하나? 7일 만에 그 많은 돈이 은행들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돈을 은행으로는 돈이 어서 계속 들어오니까요. 예. 예, 그런데 예금 2조 많이 5천원 들어오니까? 주는 거는 예. 적극적으로 채권 안정시장 펀드에 참여해라. 아, 참여하라. 예, 정부가 이런 의도를 갖는 거죠. 아, 한국은행까지도 이렇게 나섰으니 예. 그 회사채 좀 어려운데 좀 당신들이 좀 사줘라. 그 예, 펀드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런 의미가 더 크겠군요. 예. 예, 그런데 이 돈 가지고 과연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킬 것인가?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국채 시장은 많이 국채금리는 안정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예. 회사채 안 사거든요. 안정성이 높은 국채만 사요. 예. 그래서 국채 수익률은 떨어졌는데 요새 회사들이 계속 그 채권을 발행했는데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예. 이걸 그 차원 발행해야 되는데 예. 지금 지난 10월 말 현재 우리 그 기업들이 발행 회사채가 한 630조 정도 되는데요. 9월 달에 643조였어요. 예. 13조 원이 발행 잔액이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죠. 아. 물론 기업들이 이제 자금 뭐 투자를 안 하니까 이렇게 회사채 발행이 줄어들 수가 있지만 그만큼 지금 발행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회사들은 회사채 발행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게 제일 싸니까. 예. 아. 예. 그래서 이런 것 보면은 회사채 시장이 안정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우리 갚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금리는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니까 예.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예. 이런 기업들은 자금 조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예,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 힘드니까 예. 주식시장에서도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은행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은행들이 또 어려운 기업들한테 돈 안 빌려주거든요. 그리고 그 은행들한테 다 가니까 회사채 발행이 안 되니까 은행들 그 기업어음이나 은행 대출, 기업 대출 금리가 지금 뭐 연초에 비해서 3배 이상 지금 뛰었다면서요. 예, 지금 금리가 좀 많이 오르고 있죠. 5% 넘게 예, 올라갔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러면은 은행에서도 그러니까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1%도 못 내는데 5% 금리를 주고서는 그 돈을 빌려오는 게 예.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더 그 가중시키는 꼴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뭐 금리가 높아졌더라도 경기가 좀 좋아지면 좋은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 세계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 우리도 뭐 빠르면 4분기부터 지금 마이너스 성장 이런 국면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 어려운 기업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그 주식 시장으로 다시 좀 돌아가 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성장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금리가 4.5%로 그냥 거기서 고정이 되면은 주식시장이 환호할 거 아니냐.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래도 4.5%로 고정시키는 게 기업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질 거니까 그 정도로 하겠지. 예. 그럼 주식시장은 좋아질 이유가 있겠느냐. 예. 그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더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더 밝게 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예. 이유는 유동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금. 예. 예.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풀리는 돈. 예. 예. 이게 줄어들면 당연히 주식시장엔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줄어들길래 긴축하니까 이렇게 줄어든다고 말하는 거겠죠? 예, 돈 규모 전체가 이제 금액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닌데요. 예.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이 마샬 K라는 건 뭐냐면은 예. 예, 돈 하면 보통 강의통화 M2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명목 GDP로 나눈 거예요. M2라는 건 그러니까 그냥 우리 돈 그 종이 화폐 그거 플러스 뭐 주식 채권 이렇게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M2라는 것은 뭐 저 M1 그런데요. M1은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금식, 저축예금, 현금통화 이게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어인데요. 그런데 요새 저 은행으로 정기예금으로 돈이 많이 몰려 있는데 정기예금 같은 게 포함한 게 M2예요. 예, 그런데 이게 GD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단기 부동자금, 유동자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단기 부동자금. 예, 이렇게 단기 부동자금, 은행의 요구불예금이나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수익률에 따라 가지고 돈이 있어 눈이 있어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요. 예. 은행이 금리를 5% 주니까 예. 그 정기예금 1년짜리 뭐 저도 최근에 저 몇십 년 만에 은행 정기예금을 좀 들어봤습니다만 5% 주고 뭐 5년짜리도 4.5% 주거든요. 예. 그리 숨어버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으로 안 가고. 예. 그러더니 5%뭐 예. 그렇게 주니까 거기서 1년에 거기까지 1년 만기 예금 들었으면 1년 예. 후에 만기 돼야지 그 5% 금리를 주지 않습니까? 예. 거기 숨어버리니까 이 주식을 사고 부동산 살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돈들이 제가 과거 통계를 보니까 주식시장에 뭐 2, 3개월 선행을 해요. 예. 그래서 작년 주가가 뭐 6월부터 계속 떨어졌습니다만은 이 단기 부동자금 증가율은 그것보다 한 2, 3개월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단기 부동자금 이게 늘어나고 줄어든가 이런 걸 보면은 뭐 주식가도 전망해 볼 수 있고 집값도 전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기 부동자금이 그러니까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은? 왜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주식시장도 나쁘고 부동산 시도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예금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은행 그러면은? 금리 5% 주니까 이 은행 금리 5% 의미가 뭐냐면요. 예.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코스피 연평균 상승률이 한 5.8% 정도 되거든요. 예. 주식시장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은행이 망하지 않는다면 5% 금리를 주니까요. 그냥 은행으로 돈이 몰려가 버리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절대량이 줄어든 게 아니고 예. 그 양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 들어갔던 게 예. 지금은 다 정기예금 은행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절대량은 아직도 줄어들고는 않아요. 예. 뭐 증가율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구성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이 대기한 자금들이 예. 다 은행 정기예금으로 많이 들어가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성도 줄고 단기 부동자금도 줄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주가가 오를 희망은 없겠네요, 그러면은. 뭐 우리 주가가 저평가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저평가됐기 때문에 예. 주식을 꾸준히 늘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9월 달에 코스피가 213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2500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뭐 제가 2130에 때는 주식 좀 사십시오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2500에서는 주식을 좀 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가가 한 15 내지 20% 떨어질 것이다. 예. 금리는 떨어지지만은 기업이익 증가율이나 경제 성장률이 더 많이 떨어질 거니까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지금 많이 낮추고 있는데 예. 더 낮춰야 되거든요. 예. 또 애널리스트들 기업이익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실물 충격이 예. 금융시장, 주시장에 한번 반영될 시기가 앞으로 저는 뭐 2, 3개월 이내에 한번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 주식시장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좀 기다리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셨다면은 예. 비중 조금 줄이고요. 예. 더 싸게 살 기회가 한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부동산은 사실 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져 가지고요. 예. 이게 사이클을 보면은 주가는 이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바닥에 점점 근접하고 있어요. 예. 근데 부동산은 이제 사이클 구하면은 이제 하락 국면 초기라는 겁니다. 지금이? 예. 지금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지금도 제가 평가해 보면은 뭐 예. 소득에 비해서 물가 그다음에 뭐 월세 지수 이런 거를 비교하면은 지금도 한 30% 정도 전국 평균 값이 가대평가된 상태예요. 예. 대표적으로 PIR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서울고 중간 가구가 서울 중간에 있는 집을 하나 사기에는 작년 말에 19배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19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저축을 해야지 집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올 9월 통계가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요. 17.7배예요. 19에서 17.7으로 낮아졌는데 예. 이게 그 2008년 이후로 예. 평균 12배예요. 예. 평균에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소득이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접근해 갔으면 그러려면은 아직도 30% 이상 가대평가된 거죠. 그럼 그 부동산 시장 이 침체는 그러니까 하락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럼 그
가겠네요, 그러면은. 예, 저는 뭐 최소한 2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예. 2년이라고 보는 거는 오늘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동향 발표되면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예. 그게 2020년 5월을 저점으로 예. 올랐는데요. 네. 이번에 10월 데이터가 보니까 딱 정체거든요. 예. 아마 다음 달부터 떨어질 거예요. 예, 그런데 지난 1972년부터 우리 경기가 좋아졌다 나빴다 11번 순환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평균 하락 기간이 19개월이었거든요. 한 2년 동안은 떨어졌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정점을 치고 이제 수축 국면에 들어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집값을 결정하는 금리도 중요하고 대출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경기거든요. 경기가 이제 수축 국면에 예전에도 그렇게 들어섰으면 말씀하셨죠. 예, 예. 한 2년 정도는 최소한 예. 예, 부동산은 하락 국면일 거라는 겁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그럼 부동산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군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경기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그렇게 쉽게 살아날 만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그걸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국이 어쨌든 금리를 4.5%로다가 만약 고정을 하고 그 상태로다가 올리진 않더라도 예. 내릴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계속 그 상태로 좀 오래 내릴 가능성도 있는 건가? 내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계속 오래 가면은 예.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예. 이게 그러니까 경제가 다시 침체가 되더라도 다시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예. 올라가는 그 동력을 예. 못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예, 그렇죠. 금리가 계속 내리지를 않으면은 예. 그런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사이클이? 예, 그래서 뭐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폭이 깊어졌다고요. 하반기에는 아마 약간의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덜 할 텐데 예. 급격한 회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한 15% 정도 되는데요. 예. 사실 올해는 미국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이 많이 늘었어요. 네. 중국으는 수출이 감소했지만은. 예. 근데 내년에는 미국으로마저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미국으로도. 예. 그런데 미국이 이제 언제 금리를 내리느냐. 예. 뭐 저는 내년 하반기 중후반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때는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아마 낮아질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경기는 침체에 빠지고 물가는 3%로 낮아지면은 예. 미국이 이거 금리를 인하하고 예. 이런 효과들이 2024년 예. 후년 예. 상반기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부동산 때문에 그리고 가계부채 때문에 큰 위기를 한번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뇌관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고 최근엔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회사채 시장. 예. 한국은행에서도 며칠 전에 그 발표를 한 번 했었잖아요. 1년 안에 한국이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큰데 첫 번째가 가계부채가 그 원인일 테고 두 번째는 기업들의 부실화 이게 예. 원인이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 가능성 어느 정도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국은행이 반기별로 금융회사 임직원 그다음 경제 전문가 84명한테 물어봐가지고 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58%가 1년 이내 금융위기 올 수 있다. 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내년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과연 심각한 금융위기가 예.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은행까지 굉장히 어려워져야지 심각한 금융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은행 금융회사들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그다음에 일부 증권사 캐피탈 예. 이런 회사들은 좀 어려워질 것 같고 예. 시장에서 퇴출되는 회사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그 리스크가 과연 은행까지 전이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직 은행은 부실 여신 비율 대선 충당금 아직도 상당히 많이 쌓아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은행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위기는 아니다. 예. 그냥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니까 예. 그 저성장이 오래가는 위기지. 그다음에 97년 외환위기처럼 그런 위기는 저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은행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아까 회사채 시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게 촉발이 돼서 그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 그것도 역시 은행이 문제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근데 우리 대기업들은 아직 아까 941조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다고 튼튼하거든요. 대기업이 어려워지고 예. 그다음에 금융에서도 어려워져야지 97년 같은 심각한 외환위기인데 예.
우리 대기업하고 은행은 예. 아직은 괜찮다. 예,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부실여신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예.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익 고맙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과 2023년 글로벌 경제에서 주목해 봐야 할 점 무엇이고 또 어떤 준비해야 할지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K 무비